그 시간이 딱 되면 딱 앉아서 딱 계셔야 돼요. 예. 저기 뭐야 경매 요거는 여러분들이 저기 절차 같은 거를 잘 공부를 해놓으면 이제 시험용도 그렇지만 나중에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그 전문적으로 배울 때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거야 아마. 제가 강의하는 경매 강의는 무슨 용 강의냐면 시험용 강의입니다. 실전 강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서 하려면 전문적인 부분에 가서 일단 배우셔야 돼요. 자, 일단 봅시다. 매각기일날, 이제 파는 날인데요. 파는 날 한번 보겠습니다. 파는 방법이 있는데 입찰 방법이 있어요. 자, 입찰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뭐냐면 기일 입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기간 입찰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호가 경매 이렇게 돼요. 자, 보면 이제 기일, 날을 잡아서 하는 거거든요. 날 잡아서 하는 거. 이제 대부분 매각기일, 이게 이제 기일 입찰이에요. 그 다음에 또 기간 입찰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한 다음에 그 기간 안에 입찰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뭘로도 할 수 있냐면 우편으로도 가능한 게 바로 뭐냐면 기간 입찰이에요. 그런데 자, 호가 경매는 뭐겠어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뭐 하는 거? 불러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뭐 100원, 뭐 110원 이런 식으로 불러서 하는 게 호가 경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고요. 자, 이제 이런 매각기일 날이 돌아옵니다. 근데 대부분 기일 입찰이에요. 우리나라 99%가. 자, 그러면 이제 매각기일 날 뭐예요? 입찰표를 뭐 한다?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수 신청 보증금을 내죠. 자, 소위 말하는 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입찰표 한 장 작성하고 매수신청 보증금을 내는데 얼마 낸다?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예요? 10%. 자,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매수신청 보증금으로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찰표 한 장과 보증금 봉투에다가 보증금 넣어가지고 입찰 봉투에다가 일단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풀칠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입찰함에다 집어넣으면 이제 종결됩니다. 입찰이 종결되면 이제 입찰함을 열겠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일단은 선정합니다. 호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선정하는데, 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본인이 원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는 본인이 원하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원하지 않으면 어떤 목적물에는 어떤 물건에는 차순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거는 자격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 자격이 없다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없어요. 그 차순위 자격은, 자, 시험 문제 벌써 몇 번 나왔던 분입니다. 자, 차순위 자격은 어떻게 된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금액에서 뭘 뺀 액수? 보증금을 뺀 액수를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차순위 자격은 어떻게 된다? 차순위 자격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금액에서 보증금을 뭐예요? 뺀 액수를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넘는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네, 초과된 개념이죠. 자, 보죠. 여기에 지금 100만 원이 최저 매각 가격입니다. 100만 원 최저 매각 가격인데 어떤 사람이 120만 원 써냈어요. 자, 그러면 이때 120만 원 써낸 사람이 뭐가 된다? 최고가 매수 신고이거든요. 이때 얘 보증금 얼마 냈죠? 얼마 냈어요? 네, 10만 원. 자, 최저 매각 가격에 10%를 했죠? 최저가 10%. 즉, 여기 10%죠?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20 마이너스 얼마? 10만 원 빼고 나면 얼마예요? 110을 넘어야지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110을 넘어야지 되니까 111만 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111만 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밑에 있는 사람만이 차순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 자, 배당받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랬죠. 자, 얘가 만약에 돈을 못 내면 누가 갖고 간다? 차순위로 넘어가죠. 이때 차순위는 얼마에 사는 거예요?
111만 원에 사는 거죠. 그럼 이때 요 10만 원 어떻게 되죠? 돌려줘야 안 돌려줘야 얘한테? 안 돌려주죠? 그리고 몰수하고 그 금액을 어떻게 한다? 여기 배당 금액에 합산시켜요. 그러면 얼마예요 배당 금액이? 121만 원. 그러니까 차순이한테 팔아도 배당 금액은 최소한 누구 거보다 높다? 예, 최고가가 싸는 금액보다는 최소한 높게 하기 위해서 요런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요것만 이해하면 차순위 자격은 금방 이해합니다. 자, 다시 한번 차순위 자격은 어떻게 된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싸는 금액에서 보증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차순위 최고가 다 뽑고 나면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 보증 반환, 보증에 대해서 반환을 신청하면 이제 그 자리에서 돌려주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매각기를 하는 것이고, 매각기일이 지나고 나서 매각 결정기일이 돌아옵니다.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잡니다.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이죠. 자, 7일 이내로 잡게 됩니다. 자, 일주일 이내로 잡는데 매각 결정일 무슨 날이다? 매각 허부를 만다 결정하는 날이라고 했죠. 자, 매각 허부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허부. 허가와 뭐예요? 거부. 자, 그러면 매각이 거부되는 경우 있어요. 거부되는 경우. 자, 매각이 거부되는 경우 어떤 경우? 자,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자, 즉 부적격자입니다.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면 이 사람들은 아주 매각이 거부돼요. 자, 대표적으로 뭐 누가 참가할 수 없어요? 채무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매각이 있어서 전매매수자. 재매각은 조금 있다고 했지만, 자, 돈을 못 낸 사람이에요. 자, 그 돈 못 낸 사람, 그 전매매수자입니다. 재매각에서 전매매수자. 그 다음에 또, 자, 여기에서 경매 절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기에 현황조사, 감정평가, 집행관, 감정평가사, 사촌의 친족까지 참가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해당 법원의 직원들 참가할 수 없습니다. 법관 직원들 참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런 민사집행 절차에서 매각에 관하여 형법상 위반에 의합니다. 그리고 확정 판결 받으면 몇 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몇 년이라 그랬어요? 2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프린트물만 보지 말고 일단 교재도 같이 한번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프린트물에도 있긴 있지만, 자, 여러분들 이제 경매 참가할 수 없는 자, 뭐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 363페이지 나오죠? 자, 경매 참가할 수 없는 자들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이제 매각 허부를 결정하는데 거부하는 사람이고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자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또 매각이 거부되는 경우 있었습니다. 순차적으로 제가 여기 교재 순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같이 따라하면서 한번 보세요. 옆에다가 프린트물 놓고, 자, 그럼 매각이 거부되는 거 또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일단 농지에 있어서. 자, 농지는 뭐 발급받아야 돼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야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냐면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해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까지 이날 10시까지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이 불허가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불허가 되는 경우 있고요. 또 매각이 이제 정상적이라면 허가가 나겠죠. 이때 매각 허가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각 허가에 대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때 즉시는 며칠이 나면 7일이에요. 그러니까 허가가 되면 며칠 이내 항고하는 거예요? 7일. 이게 즉시라는 개념이 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즉시 항고는요. 허가에 대한 즉시 항고는 이 사람에게 허가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부적격자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절차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거 항고 사유가 한 20몇 가지 돼요. 여러분들은 뭐 민사집행법 깊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매각허가는 항고가 되면 이 항고를 심사하기 위해서 경매 절차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경매 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악의적으로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항고할 때 뭘 낸다? 항고 보증금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항고 보증 얼마다? 매각 대금이 얼마예요? 10%. 매각 대금의 10%예요. 매각 대금의 10%를 항고 보증금으로 일단 내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항고 보증금 내고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